네, 쏟아져 나온 간밤의 뉴욕 소식들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신중호 LS증권 경영전략본부장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물가지표 발표된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네. 이제 데드라인 8월 1일 이제 앞두고 좀 부담감 있는 것도 좀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것부터 확인할까요? 기본적으로 간밤에 미증시가 사실 기분 좋게 상승했지만 네. 소위 말하는 음봉이 나왔어요. 네. 전체적으로 이번 주가 이제 M7 등 이제 빅테크의 슈퍼 위크였는데 전반적으로는 실적은 좋지만 앞으로 나오는 매크로 지표의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 내지는 조금은 눈치 보기가 시작이 됐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간밤에 가장 중요했었던 게 이제 물가 지표였는데 네. PC라고 연준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지표죠.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관세가 본격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좀 흘러내렸는데 지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헤드라인 큰 원 모두 컨센서스보다 0.1%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윤즉슨 식료품이라든지 가구, 가전, 컴퓨터 이름만 들어봐도 알겠지만 그러니까 수입 품목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번 주에 FOMC 이후에 파월이 좀 매파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9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CME 패드 와치에서도 보면은 금리 인하 확률이 한 40% 이하로, 그러니까 9월에 그래도 PCE 물가 나오기 전에는 한 50% 이상, 60% 가까이 금리 그래도 내릴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50%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의 상승이 심상치 않다라는 게 느껴지면서 간밤에 미 증시는 조금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관세 얘기를 주셨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아니면 일말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게 한국과의 관세는 좀 협상이 됐는데 보다 중요한 게 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 그리고 인도, 캐나다 여러 이 국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저희들이 어제인가요? 이 시장에서는 좀 협상 기간이 좀 더 늘어났다, 네. 유예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좀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는 듯한 스탠스가 백악관에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이 관세 협상에 걸림돌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8월을 맞이하는 증시에서는 실적 자체가 미국이 상당히 예상보단 좋긴 하지만 네. 관세라든지 매크로 변수가 여전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은 되겠구나 정도가 간밤의 시장의 특징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간밤에 상승 보였지만 음봉으로 하락 전환하면서 S&P는 6일 연속의 최고치를 보이다가 최근에 좀 주춤한 모습. 아마 매크로 지표를 좀 꽤 확인을 당분간에 해야 되겠네요. 네. 또 이제 주말에는 고용 지표도 또 주요하게 봐야 되잖아요. 나오고 네. ISM 내지는 비제조업 ISM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월초마다 항상 데이터들이 상당히 미국은 선행지표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저녁에는 또 이제 고용지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지표를 비롯한 여러 지표들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밤에 나왔었던 네. 이 지표 중에 아까 네. 물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소비와 개인 소득 지출이라는 지표도 나왔는데요. 네. 예상보다 나빴어요. 그러니까 이제 퀄리티가 안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 소득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 보장이라든지 실업급여 같은 부분이 늘어나면서 이제 개인 소득이 늘어난 거고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거의 늘어나지는 않았다. 예.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실질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다. 그럼 미국의 소비가 과연 괜찮을까? 그럼 미국의 소비가 괜찮지 않다, 내지는 좀 불안하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하는 투자의 방향성도 과연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이 일단은 네. 고개를 든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자, 이제 종목들 좀 살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어제 이 시간에 실적 발표하고 환호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실적 그 주가가 바로 반영이 시간 외에서 나왔는데 정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규장은 사실
시초가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둘 다 그러니까 급등해서 마감했지만 흐름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좀 이게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매크로의 영향이었고 아마 이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준 AI에서의 성장은 매크로 변수를 제가 얘기는 드렸지만 이 매크로 변수를 극복할 수 있는 주 재료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메타부터 보시면 네. 메타의 이 매출이 한 475,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가이던스 3분기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환호를 했는데 예상이 한 461억 달러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475에서 500억 달러까지 가이던스를 높여주면서 시장에서는 AI에 대해서 상당히 정점이 아니라 더 상승을 할 수 있구나라는 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웰스파고에서는 지금 목표가를 783달러에서 한 810달러까지 높여 잡은 상황입니다. 줄줄이 20곳 이상이 그 메타의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컨퍼런스 콜에서 이 마크 주커버그가 굉장히 좋은 얘기 아니면 소름 돋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개인용 초지능을 만들 것이다. 예. 만들게 돼서 기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 하면은 우리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있고 상당히 접점에 있잖아요. 접점에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핸드폰을 키면 바로 키는 게 SNS 먼저 키는데 그 SNS에 접속한 사람들 개개인마다의 어떤 커스터마이즈된 그러니까 적합화된 AI 기능을 탑재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AI 성능을 활용한 광고 매출이 급증하면서 메타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AI를 접목한 어떤 개인형 맞춤 광고 서비스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86달러까지 목표가가 상향된 것도 있습니다. 메타는 AI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시키면서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았고요. 특히 이제 4조 클럽의 장중에 도달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중간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이 4조 클럽에 진입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상황이었는데요. 맞습니다. 뭐 AI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대한 우려를 아까 메타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불식시키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쪽의 성장이 진짜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분기 성장률이 전년 대비 한 25% 정도 늘어났는데 사실 그 전 분기에도 20% 이상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클라우드 쪽의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계속 깔려 있었거든요. 네. 계속 이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런 의구심을 한 방에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준 걸로 인해서 이 화면에도 나오지만 대부분의 하우스들,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이렇게 높여 잡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거의 600달러 후반까지 잡아놨는데, 뭐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 한 675달러까지 잡아놓은 상황이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게 옥신각신하면서 시총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시총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매출액이 20%, 30% 이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45%, 매출 총이익률은 뭐 거의 70% 가까이 육박한다라는 이 사실은 미국장 자체가 아까 서두에는 제가 매크로로 인해서 약간 눈치 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결국 9월, 10월 넘어가면서 만약에 시장이 8월의 변동성을 극복하고 일어선다면 아마 이런 빅테크 중심의 성장률과 고마진의 밸류에이션이 용인되는 상황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크로의 불안감을,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물가지표, 뭐 등등 소비지표의 이런 불안감을 실적이 좀 잘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중심의 그 성장으로 좀 하반기를 바라보면 되겠네요. 는데요. 그럼 따끈따끈하게 나온 이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도 좀 살펴주실까요? 사실 애플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가운데 금쪽이라는 표현도 쓰였는데, 금쪽이 아직도 금쪽이에요. 이번 실적 어떻게 평가되나요? 아직도 연초 대비로 하면은 지금도 마이너스의 실적을 보여주고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쪽이인데
물론 실적을 발표해서 장 외에서는 조금이나마 강세를 보이지만 이 매출 자체가 늘어난 거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 늘어난 부분의 10% 정도는 관세 부과 전에 선구매의 영향이 좀 크지 않겠냐라는 그런 약간의 좀 드라이한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인도나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품목들이기 때문에 애플이 지금 인도와의 어떤 관세 협상도 눈앞에 두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선 주문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선 주문한 영향력이 21년 4분기 이후에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애플을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글로벌 소비 둔화라든지 관세 영향으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를 불식한 건 좋지만 매출액의 어떠한 10% 이상은 약간 선주문의 영향이지 않겠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애플이요 지금 시간외에서 3%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아마 조금 더 다음 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쏟아져 나온 MS와 그 메타는 굉장히 지금 호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마존은 평가가 어떨까요? 지금 시간외에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떤 데서 발목이 잡혔나요? 실적은 좋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쪽 성장력, 그러니까 AWS라고 하죠. 아마존 웹 서비스의 어떤 그 성장률이 시장 기대에 좀 못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의 주가가 지금 시간 외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한 17.5%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성적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가 20%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존의 성장률이 조금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물론 AI 전체적인 성장률이 아닙니다. AI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 MS 즉 점유율이 좀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시간에서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그 분석들 잘 들어봤습니다. 신중호 LS증권 경영전략본부장께서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